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삼각 끝장 토론해서 한 명을 뽑는 방안이 지금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는 이제 뭐 아마 모레쯤 대선 출마 의사를 선언을 할 텐데 지금 캠프도 다 거의 다 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대선 가도에 들어갔을 것이냐?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무소속으로 가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따로 뽑히면은 나중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무소속 후보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가령 뭐 김문수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단일화 한다. 맞짱 토론을 한번 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제가 어제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진짜 여론조사가 나타났다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많이 시청을 해 주셨던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확 납니다. 대선 그러니까 어제 그 조사의 요지는 그거였죠. 다른 조사는 그냥 뭐 3자 대결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 이재명,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뭐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3자 대결을 하니까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라는 변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 여론조사에는 잡히지가 않죠. 자, 그래서 아시아투데이가 이 여론조사를 새로운 방법으로 했는데 바로 뭐 오자 대결이지만 이제 뭐 정의당 후보나 뭐 이준석은 빼고 일단 3자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 후보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또는 뭐 어제까지 김문수 또는 뭐 홍준표, 뭐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놓고 무소속 후보 한덕수 이렇게 넣었죠. 그렇게 되니까 무소속 후보 한덕수는 그 25%씩을 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25% 받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나 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쪽 후보가 한 15%, 10% 중반대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41%, 42% 정도로 받았죠. 그러면은 이 두 후보를 합치니까 단일화를 어차피 할 거니까 무소속 한덕수와 이 국민의힘 김문수 가령 이렇게 합치니까 거의 근접했다는 것이죠. 42% 이재명하고 41%, 38부터 41%까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와 뭐 다 조금씩 달랐는데 어쨌든 양쪽이 그걸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함정이다. 착시 현상이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맞죠.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고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로 정해져서 쭉 가고 이재명 따로 있고 하면은 그 시점에 아마 조사를 하면은 그런 비슷한 분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양쪽이 무소속 한덕수와 국민의힘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면은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충분히 이 성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길이 하나 있고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진짜 여론이 뭔지 민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따로 가면 좀 곤란하다. 뭐냐 하면은 이 대선에 나간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캠프를 꾸리고 있죠. 한덕수 대행이 대선 캠프를 꾸리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이미 퇴임을 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공보실장과 정무실장도 이제 곧 나옵니다. 나오고 한 몇 사람의 이 참모들 총리실에 있던 정무나 홍보라인 참모들이 나와서 캠프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과거처럼 뭐 뒷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뒷돈 받으면 큰일 나죠. 나중에 다 무효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캠퍼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무실을 넣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대선이니까. 그래서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 중간에 이 포기를 한 것이 여러 가지 지지율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때는 계속 자유한국당과 완전히 따로 갔죠. 따로 가서 본인이 계속 돈이 들어가고 또 조직을 하려면은 조직을 더 키우려면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으로 그 정도로 무소속으로 가면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일찌감치 이 대행직에서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사람과 경선을 치르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단일화라기보다는 마지막 최후의 경선을 치르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에 상당히 좀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가령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전부 다 거쳐가지고 올라왔는데 당 밖에 무소속으로 있던 한덕수가 단일화하는 것과 한덕수가 당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경선 비슷하게 치러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 어제 낙선했죠. 탈락했죠.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강이 올라가면은 본인이 그때 아마 이강에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겠죠. 저도 이제 이강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 이강이 올라가는 두 사람과 한덕수 대행이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서 그냥 세 사람이 끝장 토론을 한번 하고 원샷 경선을 하자. 세 사람이 같이 하자.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돈을 써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 들어오는 거죠. 조직과 자금 면에서. 그래서 세 사람이 하자. 자, 이런 그 제안을 홍준표 후보가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당 안에서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야지 나중에 후보 등록할 때까지 혹시 한덕수 대행이 밖에 있다가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고 국민의힘 입당이 안 되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2번이 되죠. 기호 2번. 그 국회의원 의석수로 기호를 정하니까는 민주당 이재명이 1번 되고 기호 2번이 되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그때도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면은 단일화가 안 돼 있으면은 기호가 저 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보다 더 뒤로 받으면은 아무래도 좀 인식을 하는데 불리하죠. 그래서 기호 2번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러면 나중에 한 명 뽑혀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제안을 한 겁니다. 세 명이 같이 원샷하자. 원샷 경선하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한동훈 후보가 부정적인 또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제 그 결선 2강에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미래가 창창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과연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의 경쟁 아니냐. 한동훈과의 경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과는 아직 싸움을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한덕수 대행과 이강 후보 간의 원샷 경선 3명이 끝장 토론을 하고 원샷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 이 방법,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용이 상당히 좋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 있는 데서 한덕수가 들어와서 3명이 하는 할 수 있다.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아직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같아. 이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전에 세 사람이 빨리 모레라도, 내일이나 모레라도 한덕수 대행이 퇴임을 하고 나와서 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좀 부정적인 또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종 2인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함께 경선을 치르는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이른바 원샷 국민 경선에 대해서 이 한동훈 후보는 아니 1차 경선 진출자 11명이 최종 2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끼어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왜 우리는 지금 1차, 2차까지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끼어들어? 안 돼.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중에 이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워낙 이 한덕수 대행의 지지자들이 경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을 해서 마지못해 단일화를 한다고 했지만은 중간에 후보로 무소속으로 있다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경선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러니까 이 무소속으로 갔다가 단일화하는 이것도 시간도 지금 촉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단일화할 때 어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정몽준 또 노무현 때도 보면은 여론조사 설문 문항 가지고 막 그 입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또 쌓입니다. 감정이 쌓여서 결국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대선 때 정몽준 그 노무현이 후보 단일화를 다 합의해 놓고 투표 전날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무효 선언을 해버리죠. 무효 선언. 그때 여러 가지 막 감정이 막 쌓여가지고 무효 선언을 해버립니다.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집 앞에까지 가서 막 기다리고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23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후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확정된 후보가 단일화하는 데는 약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들어와서 하자.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쭉 해왔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으로 압축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래 그것도 가능해. 그런데 한동훈은 그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는 뭐 각자 다 그 생각이 계실 텐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 원샷 경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2강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함께 최종 경선을 해서 범보수 우파 후보를 확정하는 원샷 국민 경선에 대한 견해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여기에 16,000분이 투표를 해 주셨는데 찬성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그래, 그 세 명이 하는 게 좋아. 적극적으로 찬성. 여기가 85%. 찬성한다. 3%. 그래서 88%가 그 방법 좋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88%가. 그리고 반대가 5%, 적극 반대가 7%, 12%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마 12%면은 조금 전에 제가 김문수, 한동훈 이 맞대결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한 10% 남짓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한동훈 후보 지지층에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도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그쪽이 한동훈 후보 지지 측에서는 이 상황에 그런 방식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88% 정당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비율이 비슷하죠. 거기서는 그 방안이 좋겠다는 응답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안이 실현이 될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범보수 우파의 후보가 굉장히 빨리 결정될 수가 있죠. 5월 3일 전당대회 때 그때는 한덕수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은 한동훈은 좀 뒤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그 후보가 확정이 될 수도 있는 조기 확정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